자, 여러분, 이번 라운드 제일 중요한 경기죠. 리버풀 대 맨체스터 시티. 추리뷰 들어가겠습니다. 레스터 시티와 아스날의 경기 추리뷰가 라인업은 비교적 그래도 좀 잘 맞았어요. 이렇게 좀 잘 맞았으면 좋겠다. 주원 형처럼 맨날 안 틀리고. 그럼 제가 밤을 새워가지고 목이 좀 갈라집니다. 네,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이 고장난 목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 병원도 댕기고 그러고 있으니까 맑은 목소리 A매치 주간에 좀 돌아오지 않을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안필드에서 이 경기가 펼쳐집니다. 마이클 올리버가 주심입니다. 저는 올리버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흰색으로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올리버는 사실 이쪽이에요. 이쪽입니다. 근데 좋은 거는 VAR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올리버가 그나마 아주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최고의 새끼, 그리고 그냥 새끼, 덜 새끼, 이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 중에 비교적 한 요 근방에 있다 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올리버 때문에 경기가 망쳐지지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느낌을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성적 보겠습니다. 컵대회 포함 5연승 기가 막히고, 컵대회 포함 4승 1무인데 요 무승부는 아탈란타랑 경기예요. 지난 워커가 이제 골키퍼로 나왔던 그 경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두 팀 다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리버풀이 워낙에 좋다. 리그 28경기에서 무패, 최근 리그 20경기에서 19승 1무, 그냥 무패가 아니라 무승부도 별로 없습니다. 최근 리그 50경기에서 패배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패배가 바로 맨시티전 패배였고, 지난 시즌 승점이 95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97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우승을 했던 이유, 바로 이 경기에서 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맞대결이 이번 시즌 우승 향방의 가장 중요한 이 분수령 중 하나인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필드 홈 리그 45경기에서 무패 중이다. 강력하다. 네. 자,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 원정에서 기록이 좋습니다. 12경기에서 11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11승을 하는 중에 30득점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경기당 3득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 그러니까 안필드 원정에서 이런 득점을 할 수는 단언컨대 얘기하겠습니다. 없다. 맨시티 팬들도 기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최근 리그 33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한 경기는 단 한 경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의 매 경기에, 모든 경기에 득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펩이 클롭이랑 17경기를 했는데 7번이나 졌어요. 이게 펩이 상대한 모든 감독들 중에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펩은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감독들이랑 경기에서 안 져요. 17경기 중에 7번 졌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절반 이하로 진 거 아니야. 그게 제일 많이 졌다는 거니까 이 사람은 뭐 기록만 놓고 봤을 땐 경이적인 사람이죠. 어쨌든 그만큼 클럽이 펩을 애먹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기록을 볼게요. 사디오 마네, 이번 시즌 명실상부한 리버풀의 공격 에이스는 살라 아니죠. 마네가 맞습니다. 최근 출장한 안필드에서 17경기에서 17골, 경기당 평균 한 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핸더슨 250경기 출장까지 한 경기만 남아 있습니다. 무난하게 이번 경기에 선발 출장 예상되기 때문에 출장하겠죠. 아게로의 기록이 있습니다. 안필드 원정에서 7경기 무득점. 그러니까 아게로가 빅클럽 빅6 상대로도 잘하는 선수예요. 빅 상대로는 제미 바디, 아게로 이런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안필드 원정에서는 아게로가 별로 좋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즌 유슈팅 10개 중 9득점, 그러니까 순도 높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두 팀의 우승 경쟁에서는 한 선수가 뭐 경기를 좌지우지한다의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리그 경기에서 스털링이 완전히 또 쫄보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스털링은 안필드 가서 무지 약하니까. 그리고 지난 경기처럼 중요한 경기에 못 넣는다거나 마레즈가 PK를 못 넣는다거나 이렇게 경기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선수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선수가 경기를 압도하는 느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부상 이슈 보겠습니다. 맨시티가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벌써 이만큼이죠. 에데르송 근육 부상으로 펩이 못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브라보가 나올 거예요. 지난 챔피언스 리그에서 퇴장을 당했지만 그건 챔스 퇴장이니까 리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비드 실바 못 나옵니다. 진첸코 못 나옵니다. 로드리 못 나오고요. 사네와 라포르트도 못 나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리버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알리송 못 나옵니다. 다비드 실바는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핸도 못 나옵니다. 왼쪽 풀백 이건 뭐 어쨌든 못 나옵니다. 파비뉴 못 나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맨시티는 부상으로 굉장히 주요 자원들이 못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리버풀은 마팁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선수들이 나올 수 있다. 로브렌이 나올 거예요. 조고메즈냐 로브렌이냐, 전 로브렌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해서 얘기하면 리버풀은 마팁을 제외하면 거의 뭐 90% 전력으로 나올 수 있다. 맨시티는 이 정도면 전력의 절반에서 뭐 6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저는 이게 이 경기 결과가 뭐 맨시티가 차포 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맨시티가 질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남는 거는 결과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승패다. 네. 자, 이제 포인트 가봐야죠. 일단 중원 조합이 리버풀은 저는 키포인트라고 보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피르미누, 살라, 마네 나올 거고요. 백포 그대로 나올 거고 알리송 나올 거고. 그러면 중원 조합인데 저는 기본 안전빵은 햄파둠이라고 봐요. 보통 클럽 감독은 빅클럽과 경기를 할 때 중요한 경기에서 햄파둠을 씁니다. 파비뉴가 중원 조합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이고 바이날둠이 이번 시즌 썩 좋지 않은 경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바로 체인벌린의 선발 여부입니다. 어떤 이 변주를 준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옥체인벌린인데 이 선수를 서브로 쓰느냐 혹은 선발로 쓰느냐거든요. 제가 클럽이라면 한 번 써볼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시티가 제 전력이 아니니까. 야, 이거 잡으면 되거든. 이 경기 잡으면 이거 진짜 우승 눈앞에 보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옥스를 쓸 것 같습니다만 최근 클럽은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에서 승패가 갈리죠. 클럽이나 펩이나 잃는 게 너무 많아요. 이 경기 지는 순간 클럽이 진다 그러면 이거는 추격이야. 반대로 리버풀이 이기죠? 그러니까 펩이 지죠? 이거는 우승 진짜 저는 7분 응선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을 게 서로 많다? 이거는 저는 이 경기 무승부 나올 것 같거든요. 미리 얘기하면. 무승부가 뜰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햄파둠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도 만약에 클럽이 정말 도박수로 야 이거 잡아보자. 이거 맨시티 지금 부상 많아. 기회다. 그렇다면 옥파둠의 가능성이 있다. 혹은 공격적인 부분을 체인벌린에게 완전히 밸런스를 맞춘다. 그렇다면 옥파 핸도 가능하다. 파비뉴가 뒤에서 조율을 해주고 핸더슨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많은 롤을 커버해주면서 옥스가 전방에서 공격적인 롤을 수행을 해주는 거죠. 요거 볼 것 같습니다. 맨시티 역시 포인트는 중원 조합입니다. 긴도한 원볼란테를 둘 것이냐 혹은 투볼란테를 둘 것이냐.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전력이 안정화가 돼 있지 않은 맨체스터 시티이기 때문에 페르난지뉴의 센터백 여부가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베이스입니다. 긴도한 원볼란테 페르난지뉴가 센터백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페르난지뉴와 존 스톤스, 오타멘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페르난지뉴가 완전히 내려와서 백스리처럼 설 거란 얘기죠. 라볼피아나로. 그렇게 되면 이 균도안이랑 파비뉴가 중원 조합을 서고 이렇게 내려와서 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오타멘디와 존 스톤스의 센터백 2명에다가 페르난지뉴까지 센터백으로 내리는 백스리 형태의 라볼피아나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보수적인 성향의 이 예상도 가능한데 저는 존 스톤스, 오타멘디 둘이 다 나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센터백의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안정적인 선택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균도안은 오히려 원볼란테일 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앞쪽에 케빈 데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를 배치해서 베르나르도 실바는 이번 시즌 폼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많이 가는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점유율에 신경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 가능성보다는 원볼란테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변칙적으로 사용 가능은 할 것이다. 네. 자, 선수 간에 부딪히는 이거 리버풀 공홈에 이 포인트를 잡아놨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아놀드 대 스털링, 이거 아놀드 이깁니다.
왜냐하면 스털링이 안필드 와서 이 안필드의 엄청난 압박, 스털링이 안필드에서 나올 때 기분 좋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스털링이 좋지 않을 거예요. 이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비뉴와 케빈 데브라이너, 즉 파비뉴가 이번 시즌 리버풀의 중원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트러블을 걱정해서 지난 빌라전에 아예 안 나왔죠. 얼마나 중요한 이 일전을 준비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데, 케빈 데브라이너를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파비뉴의 어떤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케빈 데브라이너의 폼이 왜 중요하냐면, 맨체스터 시티의 이번 시즌 공격적인 부분과 전체 경기력에 이 좌우하는 포인트는 바로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케빈 데브라이너의 폼이 좋다, 그 경기 맨시티가 경기력 좋은다. 케빈 데브라이너가 약간 묶인다, 그 경기 맨시티 안 되는 날입니다. 요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선택지가 나오지 않을까, 선택지라기보다 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보여요. 저는 이거는 페르난지뉴가 실수가 나오지 않는 한 이건 비등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피르미누는 혼자 무언가를, 피르미누가 사실 맨시티랑 경기에서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조합상 막힐 가능성이 있다. 피르미누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퉁을 칠 거야. 페르난지뉴도 그렇고 피르미누도 그렇고 저는 퉁을 칠 가능성이 크다. 즉 이 경기의 포인트는 파비뉴가 케빈 데브라이너를 제어할 수 있느냐, 전 이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예상 라인업 보죠. 이거다. 저 햄파둠이라고 나올 거라고 봐요. 햄파둠. 네. 그러나 여기서 파비뉴의 롤이 중요하다. 그 다음 맨시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4-3-3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맞다고 봐요. 마레즈의 최근 폼이 그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베르나르도 실바는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폼이 좋지 않습니다만, 이런 빡센 경기에서 지금 세울 수 있는 어떤 이 조합이 별로 없어요. 전 베르나르도 실바를 메짤라 자리에 넣는 게 좋다고 보이고, 결국에 포인트는 공격적으로 케빈 데브라이너가 될 것이다. 맨디 워커, 페르난지뉴가 센터백으로 내려가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이거 불안합니다. 스털링은 오늘 힘을 못 쓸 거라고 보고, 아게로도 기록적으로 좀 많이 힘을 못 쓸 것이다. 그래서 포인트 다시 한번 볼게요. 저는 이거 0대0 내지는 득점이 나오는 무승부가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포인트는 케빈 데브라이너의 제어, 그 다음에 이 스털링은 아놀드가 지울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아게로는 잘하지 못할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마레즈를 로버트슨이 어떻게 막느냐도 중요한데, 마레즈는 꺾어 들어와서 커트를 하는 스타일이죠. 그럼 여기서 로버트슨이 공격적으로 오버래핑을 들어왔을 때 마레즈가 이 뒷공간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느냐, 그 뒷공간을 이용할 때 반다이크는 분명히 잘할 건데 로브렌이 그 공간들을 어떤 식으로 막느냐. 최근에 리버풀의 수비는 반다이크와 로브렌은 그러니까 반다이크 앤 마팁 개인적인 수비 역량에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로브렌이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변수 하나가 있다면 요 새끼 브라보, 이 형이 나보다 동생이잖아. 브라보 말도 안 되는 잼라보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이는 전력으로는 리버풀이 강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못 뛰어. 자, 전력은 리버풀이 강하다. 그러나 경기력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 리버풀이 과연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맨시티도 아주 못해볼 경기는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어 반복 무승부를 예상해 본다. 이렇게까지 보겠습니다. 새벽에 어떤 경기가 예상이 될지. 이 경기는 감히 추맨의 예상을 넣지 않겠습니다. 두 팬들의 어떤 원성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라운드부터는 주원효의 예상을 살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빅매치죠? 요거 간략하게 저희 경기 영상 보시고 이스타TV 라이브에서 입중계예요. 아쉽습니다만 입중계입니다. 그래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새벽에 뵙겠습니다.